안녕하세요. 고향집 지키는 춘향이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환자혁명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 현대사회 진단에 대해서 써놓은 걸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는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재정관리에 비교하자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가가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 그제야 재정 전문가를 찾아가 얼마 남지 않은 자산을 다시 불려달라고 요구했다.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엄청난 믿음으로 얼마 남지도 않은 전 재산을 맡기고 돌아왔다. 재정 전문가는 왜 재정 파탄이 났는가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비싼 장비가 동원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사업가는 왜 본인이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분석 없이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이어간다. 왜냐하면 재정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 사업가의 재무 상태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질병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는 이와 똑같다. 사업가는 환자고 재정 전문가는 의사다. 환자들의 태도는 사업가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돈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상식으로 알면서도 내 건강은 잘도 갖다 맡긴다. 신용불량자가 다시 신용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평소에 재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한 번 망가진 재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유기농 식품이 비싸다고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한 달 항암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제초제는 확인된 발암물질이고 인구 3명당 1명이 암에 걸릴 정도로 암 환자가 증가했다. 유기농 식품을 먹으려는 시도는 결코 유난 뜨는 것이 아니다. 괜찮은 투자다. 유기농 식품이 비싸다고 느낀다면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다. 병원은 멀리 할수록 좋을까, 가까이 할수록 좋을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조차 아리송하다면 그만큼 병원 광고에 세뇌된 것이다. 정답은 당연히 멀리 할수록 좋은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멀리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평생 병원 갈 일 없이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언급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은 이에 순응했다. 빨리 병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때마다 정기검진을 해야 의식 있는 현대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도 혼란스러워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병원 갈 일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에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본다. 병원에서 권장하는 정기 건강검진이나 암 조기 검진은 꼬박꼬박 잘 받는 사람이 평소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은 건강과 전혀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부족한 수면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고 음식도 엉망으로 먹는 것이다. 이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해야 할까, 없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건강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정기 검진만 받는 것이다. 마치 수험생이 평소에도 숙제도 제대로 잘 안 하고 지내다가 모의고사만 열심히 보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성적을 받아볼 때까지 조마조마 가슴 졸이다가 성적이 괜찮으면 다시 학업과 담쌓고 사는 문제아 수험생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 부담이 덜하고 보니 병원 문턱이 낮다. 병원 문턱이 낮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싸다고 해서 남용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치료 혜택이 다르고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이 좋다고 해서 그걸 자주 사용하는 게 좋은 건 결코 아니다. 의료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쓸 일이 없어서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복이다. 좋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해서 보험비를 타기 위해 일부러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래 보험은 그런 것이다.
내 재정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에 베팅을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목적이다. 정말 큰 사고나 큰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들어놓는 것이 보험이다. 화재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사용할 일이 없어야 좋은 것이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진짜 보험은 따로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이나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보험이 아니다. 정기검진만 열심히 하는 것 역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진정한 보험이란 유기농 딸기, 강황, 야채 주스 갈아 마시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만한 보험이 없다.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응급실 의사는 영웅과도 같다. 자주 소방관에 비교한다. 급한 불을 꺼주는 영웅들이다. 그런데 한번 구해줬으면 조심해서 다시 불을 내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불을 내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해서 소방관이 출동해 불 꺼줬는데 또 불을 내고 119에 신고하기를 반복한다면 방화벽이 있는 정신병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건강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반복을 일삼는 이들이 많다.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 굵은 글씨는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다르다입니다. 독일처럼 의료보험이 무료인 국가가 있는 반면 의료 수가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국가가 있다. 국민 상당수가 의료보험을 감당할 수 없어 비보험자로 살아가며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의 작품일까? 던져볼 만한 질문이다.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야 할 문제 아닐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떤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비하하면 그 발언에만 분통을 터뜨릴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모습은 어떠한지 먼저 뒤돌아봐야 한다. 도대체 누가 미국의 의료 비용을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올려놨을까? 미국의 의료비를 올린 것은 의료보험 회사다.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복지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의료가 민영화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다.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천정부지로 올려놨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 노화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을 의학적 응급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의료비가 비싸면 부담이 커져서 보험회사에 불리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하다. 의료비가 만만하면 사람들은 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싸야 보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보험에 의지하게 된다. 그것이 보험의 본질이다.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질병치료에 드는 비용을 화재나 사망에 준하는 재앙으로 격상시켜 보험 없이는 치료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의료보험 없이는 함부로 수술도 할 수 없고 함부로 입원도 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통계만 잘 내면 된다. 보험가입자에게 거두어 드리는 보험료만 잘 계산하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 국내에서도 호시탐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의료 민영화의 골자를 소방서에 비교하면 마치 이런 모습이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화재보험이 있는 사람만 119에 전화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또한 화재보험의 경우에 종류에 따라 소방당국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이다. 복잡하게 설명하려 들지만 본질은 이렇다. 몇몇 관련 기업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보험공단의 전국민의료보험은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보험 자체가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이 불이 나는 것을 막아주진 않는다.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자동차 보험이 차 사고 자체를 방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후 약 처방이다. 이미 사고가 터진 후 금전적 보상을 통해 뒷수습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다. 보험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위안을 줄 뿐이다. 좋은 건강보험 플랜이 있다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통계가 말해준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 약값이나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것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좋다고 병원 자주 가는 것은 화재보험이 좋다고 자주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건강관리로 믿고 있다. 진정한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보험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먹는 음식이다. 자, 그리고 굵은 글씨 핑크 리본의 불편한 진실 읽겠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미국 전역이 핑크색으로 물든다. 핑크 리본을 앞세운 이른바 유방암 인식의 달이다.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질병 퇴치를 위한 각종 모금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120kg이나 넘는 거구의 풋볼 선수들도 귀여운 핑크 리본 장식과 핑크색 양말을 신고 시합을 뛰면서 이 행사에 동참한다. 여성을 위협하는 질병인 유방암을 퇴치하자는 인류에 넘치는 선한 목적의 운동선수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과 정치인들도 기꺼이 참여한다. 1991년 시작된 이래 이제는 하나의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인 수전 코멘 재단은 유방암 퇴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단체다. 실질적으로 유방암 연구 지원금이나 유방암 환자들을 지원하는 금액은 미미하다. 암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공식품 업체들과 연계해 홍보 활동을 한다. 시리얼, 통조림, 탄산음료는 물론 샴푸, 화장품 등의 핑크 리본이 찍혀 나온다. 그중 백미는 KFC의 핑크 리본 치킨이다. 두려운 질병이자 개인의 비극이었던 유방암이 기업 주도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퀸스 대학 사만다 킹 교수의 지적이다. 비단 핑크 리본 캠페인만이 문제는 아니다. 각종 불치병을 내세운 자선단체는 수두룩하다. 2014년 한 해 동안 연예인들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바가지로 뒤집었었다. 이른바 아이스 버킷 챌린지, 건위축성 척색경화증,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질병 퇴치를 위한 모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사람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모습을 촬영한 모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 여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대유행이 되었다. 유명 운동선수들 대부분이 참여했고 애플 CEO와 굵직한 정치인들까지 동참했다. 국가적 가뭄 사태를 심하게 겪고 있던 터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부만 하고 물을 들이붓지는 않았다. 다 좋다. 선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재미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루게릭병 퇴치에 일조했다거나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루게릭병을 대중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딱 거기까지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모금된 액수는 약 1억 달러, 하나로 1,025억 원, 그중 단 27% 미만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고 나머지 73%는 홍보비와 행사비,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기부금 상당수는 재단 중력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비영리 재단의 재정 투명성을 감시하는 국제기관 ECFA에 의하면 원래 의도한 기부 프로젝트의 최소 80%가 기부되어야 신뢰할 만한 비영리 기부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여름의 시원한 유행에 동참하고 페스티벌을 함께 즐기면 되지. 이제 와서 뭘 그리 좀스럽게 따지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세월호 유가족 돕기 성금을 모아서 70%를 자기들 임의대로 급여와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면 과연 쿨할 수 있을까? 관심 없는 사람만 쿨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사용처 논란은 자선단체를 넘어서 암학회로까지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암학회가 암 퇴치에 전념을 다하는 단체라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어떤 한 의사가 특정 암에 대해 항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초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항암제에 비해 값도 싸고 특허도 필요 없다. 약초다. 누구에게나 값싸게 제공할 수 있으나 돈은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학적인 연구가 남았다. 돈이 안 되니 제약회사가 연구를 지원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미국 암학회가 적극 나서서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왠지 아닐 것 같은가? 정답이다.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암 환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일지 몰라도 미국 암학회는 약초 따위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약초를 비방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럼 미국 암학회는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가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암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비영리 단체 중 하나다. 토지와 건물, 차량을 비롯한 총 자산이 무려 23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 암학회는 오래전부터 대기업들과 밀접한 유착 관계에 있었다. 당연히 가공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는 엄두도 낼 수 없다. 한때는 담배가 몸에 좋다고 홍보하기까지 했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고결하지만 현실은 가당치도 않다. 미국 암학회가 암학회 회장 존 세퍼린의 2008년 연봉은 104만 달러, 약 11억 5천만 원가 넘는다. 여기에 활동 지원비가 추가된다. 2008년 미국 암학회의 예산은 약 10억 4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이었다. 이 중 연구 지원비는 1억 3천만 달러, 고작 10%를 연구에 사용했다. 반면 직원 급여로 약 4억 9백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암을 퇴치하겠다는 사람들이 급여를 100만 달러씩 받아가지는 않는다. 그냥 사업이다. 기부금이다. 기부금 받는 것이 전부인 마케팅 사업에 불과하다. 개인의 선한 뜻에 기초해서 모금한 기부금의 사용처를 들여다보면 사기요, 갈취에 가깝다. 아니, 가까운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그냥 사기다. 이런 단체에 기부하는 무분별한 기부 행위가 지금과 같은 암 치료의 실패를 영속화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미국 암학회의 정관에는 암이 퇴치되면 미국 암학회를 해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암이 퇴치되기를 바라기나 하는 걸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지나친 억측일까? 이 단체는 질병이 퇴치되지 않은 지금 이대로가 사업하기에 더 좋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겨우 자리 잡으려 하는 한국의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 정치권을 시민의 눈이 감시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의료계나 기부단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9회차 환자혁명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